자, 해시맵을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 우리가 리스트를 쓰듯이 해시맵을 그냥 불러와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 해시맵이 뭔지 몰라도 돼요. 만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우선 이 코드가 잘 되면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냥 이렇게 불러오면 되지만 그래, 리스트를 만들면서 어레이 리스트가 어떤 구조로 돼 있구나 요거를 좀 파악을 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접 만들어 보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직접 구현을 또 해볼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뭐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히 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뭐 하면 되죠? 자, 잘 보세요. 사람 A 사람 1 new 사람 A 사람 1점 숨쉬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클래스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쵸?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죠? void 숨쉬다 하면서 int a1 int a2 끝났죠? 이름이 해시맵이라서 그렇지 이거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만들어주면 되죠? 그죠? 메서드 만들어주면 됩니다. 메서드 put 해서 int a string b 자, 요렇게 하면은 누가 못 들어오죠? 그쵸? 요런 게 못 들어오죠? 지금 보니까 이 put 안에는 스트링이나 int 말고도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이 각각 다르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앞에 int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뒤에 스트링, 또 앞에 스트링, 뒤에 불린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과연 뭘로 맞춰주면 좋을까요? 그쵸?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는 오브젝트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얘도 다 들어올 수가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바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인포트에서 만들어지는 클래스들은 거의 오브젝트로 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왜냐면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넣어야 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통 이 해시맵에서 두 가지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key, 두 번째는 value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아요. 근데 요 key랑 value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쓰면은 value 값까지 밖에 못 가져오죠. 그쵸? 배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0번째에 1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int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해시맵은 우리가 이걸 인덱스라고 부르지만 키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얘를 value라고 합니다. 이 키 값으로 이 value 값을 매칭해서 찾아오는 게 바로 해시맵이에요. 우리 배열을 쓰면은 보통 인덱스 번호가 몇 번이냐에 따라서 값 찾아오죠. 근데 해시맵에서는 여기 있는 인덱스, 그러니까 즉 키 값까지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해서 가져오겠다가 전제입니다. 그러면 키에서 1번 키 데이터 가져와자면 뭐가 나온다? 안녕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키가 A 라면은 뭐가 나온다? false가 나온다.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보안에서 쓰는 그거랑 비슷한가요? 네? 보안에서 배우가 해시 파이썬 딕셔너리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이름을 A, B 이게 아니라 key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 value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키와 value 값을 두 개를 받는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져올 때는 보통 우리가 여기에다가 인덱스 번호 넣었었죠. 어레이 리스트에서는. 그쵸? 근데 이제는 내가 직접 지정한 이 키 값을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get을 만들어야겠죠? get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든 나올 수 있게끔 오브젝트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받을 때도 오브젝트 키 값을 받으니까 키라고 써주시면 되고, 우선 리턴을 널로 해주겠습니다. 일단 나오긴 하죠. 그 다음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메서드를 만든다 하면은 우리가 접근 제한자 배웠잖아요. 네, 지금 밖에서 호출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얘는 프라이빗이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을 꼭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프라이빗을 안 할 거면은 그냥 퍼블릭 붙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요런 거를 이제 또 라벨링을 한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라벨링을 해서 이 펄스에는 이름을 A라고 라벨을 짓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좀 어렵습니다. 원래 어레이 리스트에는 값이 하나였었죠. 그쵸? 그냥 자, 우리 어레이 리스트 만들었을 때 int가 아니라 이제 오브젝트를 해야겠지만 오브젝트 데이터스 하고 배열 이거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new 오브젝트 new int 해가지고 기억나시나요? 데이터만 관리하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알아서 0, 1, 2 붙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몇 개를 받죠? 키 배열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 배열도 있어야 됩니다. 밸류 배열도. 그쵸? 그 다음 얘는 밖에서 접근할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private 오브젝트 키 private 오브젝트 얘는 values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 다음 이 values는 뭐 datas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private int size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 해시맵 해서 몇 개까지 넣을 건지 이제 정해주면 됩니다. 저는 int init size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3을 넣을 거예요. 다음 키스 new 오브젝트 init size 다음 values new 오브젝트 init size. 그럼 나중에 사이즈 값 바꾸고 싶을 때 얘만 조정하면 되잖아요. 다음 사이즈는 0.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지금 한 거 요거 이제 출력하려고 했는데 get이 없어서 get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리턴은 일단 널을 했어요. 가져오는 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풋도 아직 뭐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만들어만 놨어요. 왜냐? 넣으려면은 배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열을 막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초기값까지 많이 해줬죠.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으면 그 다음 거 이제 변수 선언하고 값까지 초기화를 시켜줬죠. 넣을 땐 키스에 사이즈 하고 키. 자, 0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 밸류스에 사이즈 하고 밸류, 그 다음 사이즈 뿔뿔. 이렇게. 왜 두 개인지 아시겠죠? 키도 저장하고 값도 저장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배열 내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에 메인 함수가 있다 해보겠습니다. 메인 함수. 그 다음 가운데에 누가 있냐? 해시맵이 이렇게 있어요. 해시맵. 이 해시맵은 뭘 하냐면 이제 배열 두 개랑 계약을 합니다. 배열 두 개랑 이렇게 계약을 해요. 하나는 키 배열, 하나는 밸류, 이제 값 배열.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쵸? 이런 방식으로요. 키 값, 키 값.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자, 얘가 지금 얘한테 하청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1에) 안녕 들어있고 (A에) false 들어있습니다. 자, (1에) 안녕 스트링이고요. 다음 (A에) 얘도 스트링입니다. false 들어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 우리가 얘한테 내가 A 줄 테니까 그에 대한 대응되는 값을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대응되는 값이 뭐죠? 안녕인가요? false인가요? false죠. 우리가 지금 A를 받았어요. 그래서 A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A가 여 중에서 몇 등인지를 찾아야 돼요. 이제 등수는 0등부터 있습니다. 0, 1, 0, 1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1번이니까 얘랑 똑같은 등수인 1번째 값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그걸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 이쪽에서 저는 인덱스 오브 키 해서 키를 넘겨줄 겁니다. 약간 우리가 계산대 요청을 보냈죠? 요렇게요. 네, A 줄 테니까 가져와 라고 했는데 걔는 지금 안에서 뭐 하고 있다? 또 하청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런 게 필요하겠죠? 프라이빗. 자, 근데 여러분 하청이 지금 하청을 맡기는 거죠? 이거는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근데 그 음식점에서 다른 음식점한테 주문 넣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튼 밥만 먹으면 되잖아요. 알 필요 있을까요? 이 음식점이 어딘지? 여기 음식점만 알면은 뭐 알아서 하청을 넣던 직접 만들던 하겠죠. 그쵸?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결과값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얘는 밖에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노출될 필요가 전혀 없다. 인덱스 오브 키. 자, 오브젝트 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는 밖에 노출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 일종의 검색이에요. 검색. 그러니까 이 말을 get 이렇게 지금 넘기고 있잖아요.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당장은 몰라요. A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A에 대응되는 값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A로 검색을 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검색을 했을 때 여러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검색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라는 걸 해야 됩니다. 순회. 그쵸? 반복문 돌리면 됩니다. int 저는 보통 요거를 다 띄어 쓰는 편인데 이제 붙여 써도 상관없습니다. i가 0부터 시작해서 i가 어디까지? 사이즈까지. 왜? 이 사이즈가 지금 데이터를 몇 개까지 넣는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반복문을 도는데 키스에 i번째가 equals 이제 키랑 똑같다 라고 하면 뭐죠? 키스의 i번째에 뭐 들어있죠? 만약에 0번이면 지금 뭐가 들어있다? 지금 1 안녕 자 0 1 그 다음 1 0 1 이렇게 됩니다. 0 그 다음 여기에서는 a first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0번째 지금 뭐 들어있죠? 1 들어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비교를 할 때 무조건 이렇게 객체 비교는 equals 쓴다 했죠. 그래서 1이랑 이 키값 a 들어오죠. 비교했는데 맞나요? 1과 a는 같나요? 아니요. 다르죠? 그럼 패스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거 1번을 돌았어요. 근데 1번에 뭐 들어있죠? a 들어있죠? 근데 여기서 받아온 이 a랑 똑같다 하면은 뭘 리턴하면 되죠? 인덱스. 그쵸? 얘 인덱스 지금 1번 인덱스에 이 a가 있다 라고 해서 얘 인덱스 넘겨주면 되겠죠? 네. 그럼 뭘 리턴하면 된다? 아니. 그쵸? i 리턴하면 된다. 없으면요? 마이너스 1. 얘가 지금 키의 인덱스를 찾는 애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0번부터 지금 다 돌아봤는데 만약에 리턴 된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 키에 대응되는 값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뭘 리턴하면 된다? 없다라는 의미로 마이너스 1을 리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건 못 찾았다는 거니까 없다는 거예요. 혹시나 만약에 같은 거 A가 하나가 아니라 뭐한 3개 있다. 요런 경우요? 네, 그렇죠. 요런 경우도 이제 다 비교를 해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이게 안 돼요. 아마 키가 중복되는 게 안 될 겁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못 찾기 때문에. 자, 리턴이 되는 순간 반복문은 그 즉시 종료되고 함수까지 끝나버립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리턴하면은 그 즉시 함수가 종료되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거를 인덱스에 이렇게 담아볼게요. system.out.println 해서 인덱스 값 출력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왔죠? 네. 찾았죠? 네.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혀 없는 걸 한번 해볼게요. A, B 라는 건 없죠? 네. 그럼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다. 이제 끝났습니다. 키값 주면서 데이터 찾아와 라고 하면은 뭘 넘겨주면 되냐? 죄송해요. 자, values도 어차피 그 인덱스에 존재를 할 테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게 몇 점이지? 네, 해시맵도 지금 우리가 그냥 만드는 거지. 그 어레이 리스트처럼. 네. 근데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거는 이제 좀 원초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좋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키를 주고 거기에 똑같은 밸류 값을 찾아오게 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 비교해서 밸류 값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키 값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복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밸류가 중복일 수 있나요? 키는 열쇠니까 중복이 안 되는 치는데 밸류는 상자의 개념으로 네, 꺼낼 수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럼 중복이 되나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그러면 새로운 메소드를 하나 바꾸면 만들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집어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중복이 만약에 이제 키 값이 중복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럼 푸드 할 때 여기에다가 if문 걸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그거는 이렇게 함수로 따로 떼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네. 뭐 find 키 이런 식으로 키 주면서 같은 값이 있으면 그쵸. 그래서 이제 또 순회를 하면서 이게 똑같은 데이터가 있는지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도 나와요. 특히 중복 금지라는 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회원 가입할 때 많이 쓰이죠. 회원 가입할 때 같은 아이디로 가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중복을 못 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을 또 설정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것도 해주면 좋겠죠. 인덱스가 -1이다. 그러면 없다는 거죠. 그럴 땐 리턴을 그냥 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널이다. 아무 값이 없다. 일치할 게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쓰는 이 get 할 때 index of key 이런 거 있죠. 요거는 게시물 찾을 때 많이 씁니다. 실제 우리가 나중에 CRUD 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게시물을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A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first라고 나오게 되죠.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1이나 아니면 2 이런 식으로밖에 못 넣었었는데 어레이 리스트를 썼으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직접 라벨을 붙였기 때문에 그 라벨을 여기다 주면은 알아서 찾아온다. 요게 해시맵 개념입니다. 그냥 원래 붙어있던 0번, 1번, 2번 이거 말고 이거 이름을 내가 붙이겠다가 해시맵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치면은 그냥 진짜 딕셔너리랑 똑같습니다. 자, 제가 데이터를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B, C 하면서 여기는 true, 여기선 차 한번 넣어볼까요? K. 자, 근데 여러분 되나요? B까지는 가능해도 C는 안 되겠죠? 왜죠? 우리 배열에는 3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럼 또 풋을 하기 전에 뭘 해줘야 된다? is full 이라는 걸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is full에서는 size of AR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private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밖에 노출이 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린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주시고 조건 들어가니까 불린 값 써주고 is full 해서 return. 자, 사이즈
자, 근데 우리가 배열이 꽉 찼는지는 어떻게 알죠? 요 사이즈가 지금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사이즈가 키스의 렌스, 그쵸? 이거는 사실 키스라고 해도 되고 밸류스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둘이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즈랑 이 렌스랑 똑같다 하면은 꽉 찼다 라는 거니까 그때 사이즈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void size of ARR 이렇게. 그 다음 우리 이거 이전에 한번 한 적 있었죠? 오브젝트 에서 new 키스 new 오브젝트 에서 최소 얘보다 그쵸 사이즈업을 해줘야겠죠. 렌스에 곱하기 2 해서 폼은 돌리고. 여러분 지금 하는 작업은 뭐였었죠? 사이즈. 자, 여기서 뭘 해줘야 되죠? 지금 일단 새로운 업체까지는 알아놨죠? 네. 알아놨고 기존에 타있던 승객들 새로운 버스로 옮겨줘야 됩니다. 3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버스가 지금 3명까지밖에 안 돼서 6명을 태울 수 있는 버스를 알아놨어요. 그쵸? 네. 근데 기존에 있던 승객들 버리고 새로운 승객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요. 그쵸? 안 되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분명 내가 1번 게시물을 썼는데 이 작업을 안 하면 다시 4번 게시물부터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작업을 해야 된다. new 키스에 i번째 이제 기존 키스에 있던 것들을 옮겨준다. 그리고 키스에 new 키스. 자, 이렇게 새로운 버스 키까지 이제 리모컨까지 주는 겁니다. 자동차 열쇠를 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승객들 다 옮겨놨고 이제 요걸로 운전하시면 돼요 하면서 자동차 키를 준 거나 똑같다. 그럼 이제 새 업체를 계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뭐도 해줘야 된다? 그대로, 그쵸? 그대로 복사해서 밸류도 해줘야 됩니다. 오브젝트, 왜냐? 이번에는 2개이기 때문에 new values. 자, 키값만 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럼 밸류 값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ew values 이것도 꼭 해주셔야 된다. values 엘렌스죠. 이렇게 F1은 그냥 합치려면 이거 합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자 지금 여기서 풋 할 때 is full 하고 size of ARR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함수를 쪼개도 됩니다. 이것조차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여기다 그냥 함수 하나 호출해 놓을 거예요. size of ARR if is full. 그냥 if full 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사이즈가 찼다면 이제 이거를 하나 업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굳이 안 쪼개도 되는데 그냥 요렇게도 쪼갤 수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if is 진짜 할 거 없어요. 여기선 is full 했을 때 이제 여기서는 그냥 정렬도 어차피 얘밖에 없기 때문에 size of ARR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서 쓰려는 게 한 줄이다 하면은 중괄호 없이 이렇게도 가능해요. 잘 되죠? 근데 이게 좀 문법이 보기 어렵다 하시면 is full 하고 이렇게 사이즈업 ARR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다 라는 겁니다. 이런 문법도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세 번째 거입니다. 세 번째 거는 요거예요. 아까 전에 중복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게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근데 이제 물론 만약에 이걸 만들 때 여러분이 직접 핵심앱을 만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거나 아니면 바꿔주거나. 그럼 뭐가 더 좋을까요? 아예 안 들어오잖아. 뭐 딱히 뭐가 더 좋다라는 거는 없지만 여기서는 이거를 막을 이유는 굳이 없거든요.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데이터를 변경. 물론 따로 함수를 빼도 돼요. 빼도 되긴 하지만 이거를 해시맵에서는 보통 바꿔줍니다. 데이터를 변경시켜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풋을 한번 볼게요. 풋 보면은 대충 넣고 사이즈업 하고 있죠. 네. 그럼 이 사이즈업이 똑같은 키가 들어왔을 때도 해야 될까요? 네. 무작정 얘를 늘려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이 키 값을 일단 찾아서 기존에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한 다음에 만약에 키 값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패스해야겠죠. 이 사이즈업 하는 거는. 그쵸? 이해되시나요? 예. 일단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인덱스.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인덱스가 필요하면은 키값 넘겨주면서 찾아와 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system.out.println 해서 제가 인덱스 값을 한번 볼게요. 인덱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 뭐라고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2. 이게 무슨 뜻이죠? 없다라는 거죠. 그쵸? 풋을 할 때 지금 키값을 주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보니까 기존에 없는 데이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거를 한 번 더 하니까 뭐라고 하고 있죠? 0, 1, 2, 3 보니까 3번째 인덱스에 요거 존재하더라. 인덱스 값 찾았다 라고 하면서 이 해당 인덱스 넘겨줬죠.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자, 이제 보시면 푸시 여기 있죠? 만약에 인덱스를 들고 왔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하면 기존에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럴 때는 그냥 인덱스에 밸류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이즈 할 필요도 없죠. 리턴해서 함수 끝내면 돼요. 근데 보이드라고 했는데 어떻게 리턴을 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면은 리턴 자체는 그냥 바나나다예요. 근데 우리가 요렇게 10 하면은 그냥 10의 값을 반환을 하지만 그냥 일반 리턴 하면서 리턴만 쓰면은 그 즉시 그냥 함수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드를 할 땐 리턴을 하더라도 얌전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값을 넘겨주거나 하면 안 됩니다. 조용하게 딱 리턴만 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제 풋을 할 때 어떻게 된다? C를 출력해보면 분명 처음에는 K가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한번 해볼까요? 자, 요때까지는 C에 K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넣으면은 C에 뭐가 들어있다? 이제 바뀐 값인 true가 들어있다. 이런 겁니다. 업데이트가 안 꺼졌어. 그쵸, 업데이트가 된 거죠. 풋을 했는데. 그래서 인덱스, 그 해시맵에서는 풋에 뭔가 이제 똑같은 키값이 들어온다 하면은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약간 그런 셈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뭔가 사이즈업하고 그 다음 추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데이터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만, 그때만 새로 추가를 하겠다. 있으면 뭐다? 그냥 값만 바꾸겠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제네릭입니다. 제가 A, map, put, 철수, 나이 10 영희, 나이 20 철수, 나이 영희, 나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A map.get 안에다 넣어주죠. A map.get 자, 잘 나오죠? 네. 그 다음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10이랑 20을 가져왔죠? 네. 이렇게 더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 인트긴 인트예요. 안 돼. 안 되죠. 왜? 둘 다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형변환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네릭을 작성을 할 건데, 지금 나이 값이 뭐죠? 인티어. 인트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인티저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쓰면 된다? value라고 쓰시면 돼요. v. 그러면 이제 타입이 여기로 들어오죠. 우리가 인티저라고 하면은 이 타입을 여기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티저가 열로 넘어오겠죠? 그리고 줄 때 어떻게 주면 된다? 비례로 주면 그쵸. 여기 get 할 때 오브젝트가 아니라 v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선 형변환을 v value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됩니다. 그쵸? 근데 잘 보세요. 하다 보니까 이제 철수 나이, 영희 나이 이런 식으로 특정되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이 이렇게 넣어버려요. 도라는 갑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러분이 웬만하면 둘 다 하나로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앞에는 뭐 들어가고 있죠? 스트링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타입까지 여러분이 웬만하면 이렇게 스트링으로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해시맵에서도 바꿔줘야겠죠? 어떻게? 키니까 K라고 붙여주면 돼요. 저번에 어레이 리스트 했을 때는 우리가 T라고 했었죠. 그거는 타입의 T입니다. 근데 여기서 키와 밸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풋 할 때도 이제 뭐다? 오브젝트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키와 밸류의 타입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자, 요런 거 된다 안 된다? 딱 지정을 해 놓은 거죠. 너는 스트링밖에 못 들어가고 너는 인트밖에 못 들어가 라고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규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시맵 만들기 끝.